7월 달에 일본 정부가 인간 배아를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했더라고요. 만일 이 모든 기술들이 다 개발됐을 때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온전히 내 유전자만 가진 내 아이를 혼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최근에 보니까 난자 정자 없이도 배아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월 달에 일본 정부가 생명윤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인간 배아를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했더라고요. 2012년에 교토 대학의 시니야 야마나카 교수가 노벨 생리 및 의학상을 받았거든요. 피부세포를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거를 배양하면서 regenerative factor라는 걸, 그걸 우리가 흔히 야마나카 팩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유전자들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 팩터를 이용해가지고 그 배양하는 피부세포들 속으로 침투하게끔 만든 다음에 몇몇 세포에서 그게 이제 성공하면 그 세포들을 또 따로 끄집어내고 배양하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확률적으로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1% 미만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건데, 야마나카 교수가 줄기세포의 기능을 정반대로 되돌려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세포들을,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가능하게끔 해준 분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이미 운명이 정해진 세포들에서 거꾸로 그 운명의 역사를 되돌려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런 세포로 만들어내는, 심지어는 정자, 난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거니까 이건 뭐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앞서가는 나라인 건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니까 약간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조금은 무리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충분히 지금 해결되거나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가 그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서 승인을 해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2023년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아주 굉장한 연구소가 있거든요. 와이즈만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우리 피부세포를 거꾸로 되돌려서 거의 만능에 가까운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인간 배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거거든요. 거의 한 14일 정도 되는 배아까지 성장시키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이 2주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간 배아의 경우에 한 2주 정도가 되면 마치 척추 같은 몸의 제일 앞에서부터 제일 끝까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선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영어로는 primitive streak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말로 원시선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모든 기관들이 다 이제 분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때가 생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궁금한 순간이거든요. 도대체 심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러니까 재작년에 쾌거를 이룬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 팀이 해낸 거는 뭐냐 하면, 어쩌면 앞으로 그런 연구를 실험실에서, 그야말로 배양 인큐베이터 안에서 우리가 관찰하면서 몇몇 조작도 하고 실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은 초조해진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이 연구의 주도권을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에 뺏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조금은 무리하게 지난 7월에 이거를 승인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과학자의 호기심 차원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결정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풀어내야 할 숙제들이, 넘어야 할 산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은 일본 정부가 너무 서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비난을 하는 생명윤리학자들이 지금 제법 많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내가 원하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 뭐 외모가 좋은 사람, 뭐 머리가 좋은 사람, 이렇게 약간 뭐 부모들이 커스텀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너무 앞선 지나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연구진도 14일 정도까지 원시선이 막 나타나는 그 수준까지밖에 지금은 못 키웠어요. 그 이유가 뭘까? 기관과 조직들이 막 만들어지는 이 단계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넘지 못할 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러다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람이 막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건 앞으로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다만 언제나 과학은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그러면서도 굉장한 혁신이 벌어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지만 아무도 모르죠. 어느 순간에 혁신적인 또 기술이 개발돼서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실제 여성의 몸 안에서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수준에서 여성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켜서 키우면 그건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놓은 상태인데 그 수준은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그렇게 해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가는 건 아니더라도 어떤 맞춤 의학, 맞춤 약품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선천적인 그 유전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는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런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 머지않은 옛날에 이제 저희 생물학계에서 가장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새롭게 탄생한 분야가 재생의학, 재생생물학 분야거든요. 도마뱀은 꼬리가 떨어져 나와도 많은 도마뱀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냥 그 꼬리가 재생이 된단 말이죠.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갖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물학은 그걸 되돌려 보겠다고 지금 연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손상된 장기를 새롭게 만들어내서 장기 치환 수술을 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거부 반응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기능이 지금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가 자칫 궤도를 이탈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뭐 마이클 조던 같은 살아있고 한때 레전드였고 그렇다면 그런 유혹이 내 스스로도 되게 강하게 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마이클 조던의 그런 기가 막힌 능력이 그 사람의 유전자 안에 다 담겨 있느냐?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마이클 조던, 허재 선수의 아들들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허재 선수의 피부세포를 이제 떼내가지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내면 허재 선수의 아들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물론 저 허재 선수의 아들들이 마이클 조던의 아들들이 제 아들보다는 훌륭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런데 이거는 온전히 유전자 속에 다 프로그램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육 운동을 조금만 하면 근육이 잘 붙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근육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있지만 마이클 조던의 아들은 걸음마 뗄 때부터 벌써 점프하면 덩크를 한다든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의 아들이나 허재 선수의 아들들이 농땡이 부리는 동안에 제 아들이 정말 무섭게 연습을 하면 제 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그 사람의 유전자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의 피부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마이클 조던의 아들을 만들어낸들 그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 될 리는 없습니다. 미래에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이긴 하지만 상상을 해보면 권력자, 자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뭐 인력 왕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전혀
저 가능성 없는 거 아니죠. 그리고 그런 허황된 꿈을 꿀 사람들이 보나마나 나타나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가, 재력가들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워낼 만한 성장 과정 환경도 완벽하게 제공한다면 확률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태어나는 순간까지만 유전적으로 이런 걸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한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타나겠지만 저는 그런 일은 벌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만일 이 모든 기술들이 다 개발됐을 때 온전히 내 유전자만 가진 내 아이를 혼자 만들 수 있는 거죠. 피부세포를 가지고 정자도 만들고 난자도 만들어서 그 둘을 수정을 시키면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온전히 내 유전자만 가지고 내 자식을 만들 수 있는 그게 가능한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흥미롭게도 지금 기술 상황에서는 남자는 아들, 딸을 다 볼 수 있는데 여성은 아들, 딸을 다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XY 염색체를 여성의 경우에는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Y 염색체를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무지무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Y 염색체를 낙아웃을 시키면 XX를 가진 난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XY를 가진 정자도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 세포를 가지고 XY 정자도 만들고 XX 난자도 만들어서 그 둘을 수정시키면 온전히 자기 유전자만 갖고 있는 자기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성의 경우에는 자기 피부세포를 가지고 정자를 만들 수는 있는데 오로지 XX 염색체만 가지고 있는 정자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정을 시켜본들 전부 딸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연구가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보완하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는 남자는 자기 혼자서 자기랑 똑같은 아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 재생생물학, 재생의학 분야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들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나가지 않게끔 충분히 이 연구에 대한 이해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고 그걸 공유한 사람들이 숙론을 통해서 이런 연구를 응용하는 그런 시술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연구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지식을, 충분한 이해력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언론에 보도가 될 때마다 우리 재민님들도 관심 가지고 그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황우석 교수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은 지나칠 정도로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저는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황우석 교수의 손을 묶어 놓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황우석들이 그런 연구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규제하는 게 제일 좋은 결정이 아니고 그런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 그 과학자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때 조심스럽게 함께 열어주는 그런 태도가 저는 훨씬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줄기세포 연구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지금 오늘 제가 이런 얘기 드린 모든 연구를 포함해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늘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물학의 발달 과정을 얘기하다 보면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상상은 참 무궁무진합니다.
때로는 이게 디스토피아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잘만 우리가 인도한다 그러면 새로운 멋진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분이 관심 가지고 공부도 함께 하시고 의견도 많이 내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